자외선 A는 파장이 길다 했잖아요. 길게 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을 찾다가 너무 괜찮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정말 좋거든요. 사용감도 너무 좋고 인공향도 안 들어있고 수분감도 적당하고 많이 건조하지도 않고 다 좋은데, 자,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크림을 우리가 꼭 발라야 하는데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대부분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니님하고 미니님 혹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크림 바르고 계시죠? 네, 바르고 왜 있습니다. 발라야 되는지는 혹시 아실까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 맨날 얘기했지만 자외선이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되는, 그리고 방어해야 되는 자외선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왜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지구로 내려오는 자외선이 A, B, C가 있는데 C는 에너지 힘이 큰데 짧아서 오존층에서 다 분산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우리 생활하는 데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자외선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색소 질환이 생기고 피부암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모두 자외선 A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A보다는 파장이 조금 짧은데 힘이 좀 더 셉니다. 그래서 피부를 태워요. 이게 바로 자외선 B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막아야 하는 것은 자외선 A하고 B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선크림을 구매해서 이 A, B를 막아주지? 그리고 어떤 걸로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선크림을 한번 보면요. 선크림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SPF 30 혹은 40 아니면 50. 그리고 PA 플러스 혹은 PA 플러스 플러스, 그게 바로 SPF 지수가 자외선 B를 어느 정도까지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 PA 지수가 아까 얘기했던 자외선 A의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PA의 플러스가 많을수록 이 자외선 A를 얼만큼 차단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 PA의 이제 플러스가 작을수록 조금 덜 차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많던데 너무 많죠? 네. 백화점에도 올리브영에도 온라인에도 너무 많죠. 그 중에 보면 큰 종류로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가 나뉘던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선크림을 만들 때 자외선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UV 필터링 원료라고 하는데 원료에 따라서 우리가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유기자차나 무기자차인데, 무기자차 원료는 쉽게 나한테 방어막을 씌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무기자차 원료는 옛날부터 써오던 원료로는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는 자극이 적고 A와 B를 적절히 다 방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이제 UVB를 차단을 해줘요. 그래서 A는 차단을 못 해줘요. 자외선으로부터 이 원료도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료들을 조금 섞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자차 또 궁금하잖아요. 유기자차는 아까처럼 물리적으로 튕겨내는 게 아닌 우선은 흡수해요.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 안에서 환원시켜서 열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 자체는 무기자차처럼 가루 같은, 돌가루 같은 이제 겉에 표면에 씌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백탁 현상 같은 것은 없지만 자외선을 흡수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이 발생해요. 열감이. 이 유기자차 원료에는 1세대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옥시벤존, 그리고 아보벤존, 옥티노세이트, 티노클라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선크림만 바르면 왜 이렇게 눈이 시린가요? 하잖아요. 그게 바로 벤존 계열인 옥시벤존이나 옥티노세이트들이 휘발하면서 이게 좀 눈을 따갑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원료들은 사실은 산호초가 많은 휴양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벌금을 물린다고 해요. 왜냐면 이 계열의 원료들이 사람도 생물에도 좀 호르몬 교란으로 산호초를 다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제되고 있는 원료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죠. 혼합자차. 혼합자차가 뭘까요? 맞아요. 두 개를 섞은 게 바로 혼합자차입니다. 이 무기자차 원료하고 유기자차 원료를 적절히 장점이 있는 것들을 섞어서 나온 게 이제 혼합자차인데, 이 혼합자차가 나온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필터링 원료들, 자외선을 차단하는 이 원료들도 자외선에 의해서 깨지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과, 톤업 크림 우리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효과를 주기 위해서도 혼합자차로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
혼합자차, 무기자차, 유기자차 다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은가요? 백탁 현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화장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유기자차를 사용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주면 훨씬 더 메이크업이 쉽고요. 이제 무기자차는 아무래도 유기자차보다는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물리적으로 튕겨내기 때문에 열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극도 좀 덜합니다. 아이들 선크림에 거의 진콕사이드 100%를 사용할 정도로 가장 순하다고 보면 돼요, 원료 중에. 요즘에는 또 무기자차 원료가 백탁 현상이 없는 것들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나노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 가루 입자들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튕겨내는 거는 좀 그냥 기존에 썼던 입자들이 큰 것들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몸에 흡수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무기자차도 백탁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가 나은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더라도 창가 쪽에 있거나 창가에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자외선 A는 파장이 길다 했잖아요. 길게 옵니다. 그래서 주근깨라든지 색소 질환 그리고 피부암 다 관여를 주기 때문에 무기자차든 유기자차든 선택하셔서 쓰시면 돼요. 단지 내가 너무 백탁이나 좀 무거운 감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 화장을 위해 또 올리실 분들은 유기자차를 쓰시면 되고, 아, 나는 그냥 열감이 있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요즘 백탁 없는 무기자차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쓰시면 돼요. 선크림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사용 순서 언제 사용해야 돼요? 기초 마지막 단계 하시고 유기자차를 바를 때는 나가기 30분 전에 꼭 바르시고 흡수시키고 나가시면 되고, 무기자차는 즉시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1세대 원료랑 차세대 원료가 나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우리 왜 예전에 일본 아네사 선크림 제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 바르면 하얗게 되는. 그러니까 로레알과 뭐 아네사, 시세이도 그 시절의 원료들이 1세대 원료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아보벤조, 뭐 티타늄 디옥사이드, 진콕사이드 이게 1세대 원료고, 지금은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UV 필터도 차세대 원료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차세대 원료들이 아직 미국에서는 FDA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원료가. 지금 1세대보다 훨씬 광 안정도도 높고 흡수율이나 자극도가 훨씬 떨어져요. 이 원료들로 나온 한국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FDA 승인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 원료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뭐 바스프라든지 DSM 되게 유명한 원료사인데, 이 원료를 진짜 신기하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바삭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올리브영의 제품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용해 볼지 모르실까봐 제가 먼저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주위에서 추천받아서 이건 어떤지라고 질문을 받았던 것들을 좀 준비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 진짜 선크림 정말 많죠. 좀 썬 제품으로 유명하고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제품들, 그리고 입소문이 나 있는 제품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20대부터 사용했던 제품은 사실 샤넬 그 핑크 복숭아 맵에 있잖아요. 그걸 사용했는데 그 제품은 사실 선 UV 자외선 차단은 크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넘어왔던 게 랑콤 제품. 랑콤을 좀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아쿠아 제품은 아니고 로지블룸이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은 아무래도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오랫동안 좀 사용을 했었어요. 이 성분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는 그 자외선 B, UVB를 차단하는 원료가 아까 얘기했던 옥티노세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옥티노세이트는 호르몬을 좀 교란시키기도 하고 리프세이프, 산호초를 죽이거나 해양 생물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이 배제하고 있는 상품이라서, 그리고 옥시벤존, 그리고 옥티노세이트는 눈을 좀 시리게 해요, 휘발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좀 중단을 하고 다른 한국 제품으로 좀 사용을 하는 중이에요. 오랫동안 또 사용했던 제품이 있어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품인데, 이전에는 이제 이런 제품 케이스로 나왔다가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 또한 프랑스 제품이다 보니까 똑같이 옥티노세이트로 지금 UVB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티타늄 디옥사이드로 혼합자차인데, 이게 톤업도 되고 사용감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성분을 보면 사실 아주 자극이 없는 성분은 아니에요. 페녹시에탄올도 들어있기도 하고, 모두 다 옛날에 조금 많이 쓰던 처방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은 이제 이거는 배제를 좀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많이 사용되는 제품인데, 슈퍼굽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혹시 보셨나요?
아, 처음 보세요. 미국이랑 캐나다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나라에 좀 특성이 있어요. 미국은 아무래도 FDA나 이런 것들 기능적으로 확실해야 되잖아요. 선크림이면 진짜 선을 막아야 돼. 다른 곳에 취중하기보다는 정말 1세대 때 사용하는 특징이 확실한 원료들을 사용해서 정말 자외선만 차단되는 원료로 나와 있는데 막 글로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는 좀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시아인한테는 너무 반짝거리는 원료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데일리도 있어요. SPF 50짜리. 이것도 사용감이랑 이런 거는 사실 좋기는 한데 이제 자외선 차단에 완전히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바르고 나면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원료 자체는 옛날 그 처방으로 되어 있어요. 아보벤존하고 뭐 호모살레이트, 옥티살레이트, 옥토크릴렌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자외선 차단 말고 뭔가 화장품이랑 같이 쓴다 하면 조금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대신 동남아나 이런 곳에 갈 때 있잖아요. 태양이 센 곳에는 얘를 좀 몸에다 듬뿍 바르기는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저는 계속 출근을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을 찾다가 너무 괜찮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메이크 프렘 제품이랑 스킨천사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제품이 1세대 원료가 아닌 차세대 원료로 UV 자외선을 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줄곧 사용하는데 정말 좋거든요. 사용감도 너무 좋고 인공향도 안 들어있고 수분감도 적당하고 많이 건조하지도 않고 다 좋은데 조금 아쉬웠던 게 원료 취가 조금 있다?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패키징들이 조금 지구를 생각하는 패키징은 아니다. 갑자기? 맞아요. 약간 뭐 소이 잉크라든지 만약에 관계자가 보신다면 그런 것들도 좀 채워진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얘는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인 유기자차 이제 선크림이니까 무기자차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메이크 프렘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또한 역시나 복숭아 향이 나고 그 샤넬 제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오히려 아시아인 피부에 되게 맞게 되어 있어서 무기자차를 바르고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는 저는 메이크 프렘 이 제품을 좀 사용을 해요. 이 브랜드는 그래도 좀 환경에 도움이 되는 패키징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브랜드를 좀 좋아합니다. 이제 메이크업 제품은 끝났고 만약에 야외 활동만 한다. 가장 괜찮았던 거는 닥터지 초록 색깔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순해요. 아니면은 닥터지랑 좀 비슷한 에스트라 이것도 무기자차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도 무난하게 좀 사용을 했다. 근데 둘 중에 좀 더 지속적으로 좀 사용을 했던 것은 닥터지의 이제 초록 색깔 그 선크림이다. 오늘 제가 좀 가져오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셀피존시 이 초록 색깔 제품인데 이거는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바로 혼합자차더라고요. 이 제품은 티타늄 디옥사이드하고 아까 얘기했던 BHHB 차세대 원료로 자외선 필터링 그 원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화장하거나 뭐 이런 데 좀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해변에 갔는데 좀 없어서 올리브영에서 좀 급하게 산 제품이었는데 이게 궁중비책 워터풀 선로션 마일드 이 제품은 펴바르기가 굉장히 좋아요. 선 로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몸이나 이런 곳에 덧바르기가 좋아서 이거를 좀 사용을 했는데 지금 오늘 가져온 것들은 사실 사용하는데 괜찮았던 제품들만 제가 좀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시고 조금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혹시 사용해 보신 거 없으세요? 저는 셀피존시랑 스킨천사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제품 다 피부 톤 정리해주고 저는 그 두 제품으로 베이스 대신해서 사용하기 너무 좋았고요. 셀피존시는 조금 건조한 게 있고 스킨천사는 매우 수분감이 좋고 물광이 나고 그러지만 향취가 너무 성분취가 너무 많이 나요. 맞아요. 이게 인공향이나 오일 같은 게 안 들어가서 자극이랑 이런 건 없는데 원료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민하신 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저는 피부과 시술 후에 사실 이게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외선 진짜 안 자외선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더 흉터처럼 남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잘못하면요. 색소 침착 오기도 하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시술 받고 난 후라서 사실 피부가 너무 민감해진 상태라서 아무 제품이나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혹시 선택하시는 제품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은 이 돌가루 같은 거 그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자극 안 되는 징크 옥사이드 100% 그냥 바르시고 양산이나 이런 것들을 모자를 같이 열심히 쓰셔서 방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자극 테스트가 돼 있는 제품, 유기자차든 무기자차든 저자극성, 완전 무자극성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료들이 눈에 들어가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점막 같은 부분은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이님, 그러면 선크림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우리 운전하시면 왼쪽만 이렇게 다 타고 주근깨 같은 거 나지 않나요? 확실히 이쪽보다 이쪽이 더 늙어 있을 거예요. 얼굴도 마찬가지로 자외선 있는 쪽이 훨씬 더 광노화가 와 있습니다. 혹은 연로화. 그러니까 목, 그리고 손, 팔, 귀까지 저는 다 발라요. 그러면 선크림 양은 얼마 정도 발라야 되며 어떻게 바르는 게 가장 좋나요? 선크림 양 500원 동전만큼 발라주시면 돼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바르면 바로 허옇게 떠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드 하면서 바르시면 돼요. 얘를 계속 흡수시키면서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전부 발라서 내 피부 진짜 위에 보호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이 정도 느낌이 나게는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발라야 되나요? 하루에 몇 번 발라야 되냐? 내가 만약에 진짜 엎드려서 잠을 잤어. 좀 닦인 것 같다. 혹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하면은 뭐 2시간에 한 번씩, 3시간에, 적어도 4시간에 한 번씩 그냥 덧발라주시고, 실내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덜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상태를 보고 한번 조금만 두드려 주시고, 외부에서 내가 만약에 해변에서 활동을 했다, 자외선이 강한 곳에서 활동을 했다 하면 그때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덧발라 주셔야죠. 내 피부 막고 있는 거 맞나 확인을 하시고, 모자도 좀 쓰시고 계속 좀 덧발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이님이 선크림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딱 3가지만. 브랜드, 그 회사의 철학,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이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용감. 저는 건조한 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고 나서 오랜 시간 활동했을 때 건조함이 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크닝이 없는 것. 이렇게 꺼멓게 사람이 뭔가 어두칙칙해지는데 그게 싫어서 화사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좀 보는 편이고, 근데 진짜 동남아 쪽은 해가 너무 세가지고 작년에 그 래시가드를 입었는데도 이 가슴 앞쪽 있잖아요. 여기 기미랑 주근깨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몸 안쪽에서 발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놀러 가신다고 하면 진짜 몸 구석구석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 피부를 보호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진짜 내 피부를 많이 상하게 하는, 그리고 자외선, 피부 건강을 상하게 하는, 혹은 피부암을 생기게도 하는 이 자외선을 왜 막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으로 막아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사용하셨던 것 중에 괜찮은 게 있었다면 함께 공유를 좀 해주시고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좀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